매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배움의 열정과 각자의 꿈을 안고 입학한 대학에는 다소 쓸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교. 이 학교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407만 원입니다. 부모님 손 벌리기 죄송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알바 여러 개 하면서 등록금 지금 내고 있어요. 그녀의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채은 씨가 카페에 들어갑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대외 활동도 하고 싶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다음 학기 등록금 벌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5시, 알바를 마친 채은 씨가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저기요. 네, 잠시만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여기요. 잠시만요.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느라 많이 지쳐 보입니다. 한창 청춘을 꽃피워야 할 시기에 알바를 하는 채은 씨. 채은 씨처럼 알바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학생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죄송하죠. 비싸기도 하고 제가 4년 동안 건대 다니고 있는데 항상 비싸다 말만 하고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약 740만 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학생 중 90%가 등록금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산정 기준이 게시되어 있지만 일반 학우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학교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등록금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없나요? 지금 등록금 담당하시는 분이 네. 좀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네. 어떤 기준으로 등록금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지금 담당자분께서 지금 네. 회의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학교 측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세한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설비 부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수를 초빙하는 강의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학생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30명으로 OECD 평균인 15명보다 2배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비교적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어떨까요? 건물 외관, 학교 내 조경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속속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학생 지원 부분을 점검해 보기 위해 학내 동아리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오케스트라 동아리로 정기 연주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동아리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활동안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원금을 동아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동아리 방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면에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난방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도 역시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동아리입니다.
그들은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열심인데요. 교내 체육시설을 빌리지 못해 외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정기지원금 같은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있고요. 행사 지원금이라고 이제 행사 때마다 좀 보태주는 게 있습니다. 지도 사범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게 한 학기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엄청 싼 거잖아요. 근데도 그게 훨씬 부족하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총학생회에서 등록금 인하 운동을 개최한 겁니다. 등록금에 있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혹시나 바로 잡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줄여서 등록금을 좀 낮추고자 등록금 인하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등록금 인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행진을 하며 직접 만든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 운동을 좀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어야 하는 마음에서 많은 학우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열심히 절약하면서 생활하지만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부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학생들이 행정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에 도착한 이후에는 학생들의 연설이 계속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요즘 시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건국대 학생들은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 건대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투명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법적 제도 안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감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단 한 번뿐입니다. 저희가 이제 470만 원, 8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좀 불효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나 예산이나 이런 거 과하게 책정된 거 있으면 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 책정해서 좀 아껴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비싸게 낸 등록금을 학교 측에서 아껴 쓰고 바르게 알도록 등록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저희는 회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자! 그렇게! 바르게 알자! 그렇게! 감사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표 학생들은 학교 측과 등록금 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해시태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대근 씨, 영상 공부를 하고 싶다는 혜윤 씨,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는 보미 씨. 그렇게 모인 학우들의 소망이 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학교 측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등록금 인하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회의를 들어갔을 때는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인하가 맞는가,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는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합당한가를 주로 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인하가 어렵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서 동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총장 특별 장학금으로 17억 장학금 추가 배정을 했고요. 우리가 불편한 곳이 어느 곳이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개선이 되어야겠다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인하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인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관련해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와 학생들이 같이 이제 뭐 의견을 전달을 해서 법인의 지원금 이제 확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운영 측에서는 분명 재단에서 받는 법인 전입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가 불가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 재단은 다른 대학에 비해 운영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학우들은 이에 대한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서 등록금이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학우들의 노력에도 학교 측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대학생들. 그들이 꿈꾸는 밝은 미래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